네. 지금 아무래도 궁금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 내일이 이제 감사원장이랑 뭐 지검장 이창수 지검장이랑 뭐 검사 3명에 기사. 대한 선고를 한다고 했잖아요. 잠깐만. 예. 즉 기사를 보면 뭐라고 나냐면은 저 헌법재판소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탄핵을 얼마나 많이 했은 말입니다. 이제 탄핵이 보통 일입니까 공직자로서? 근데 나머지 두 사람은 등으로 표현되고 있어. 등에 대한 등. 예. 이게 지금 골 때린 사건 검사 아닐까요? 3명. 대한민국의 검사가 이것도 검사도 아니고 보통 검사도 아니고 차장급 부장급이에요. 그렇죠. 검찰에 고위 이 공직자가 탄핵을 당했는데 이제 기자들이 심드렁해져서 등이라고 표현해 등. 이게 얼마나 역설적으로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해왔나라는 걸 저는 보여주는 상황이라고 네. 생각하는데요. 내일은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두 명 또 있죠. 네. 조상원 4차장, 그다음에 네. 최재훈 검사. 반부패 2부장 이렇게 네. 3명 이창수, 조상원, 최재훈 이렇게 네. 3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 심사 결과를 지금 발표를 합니다. 내일 선고가 나오는데 네. 이것 때문에 이제 사실은 원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 선고가 네. 이번 주 금요일 맞습니다. 이제 이번 주로 들어오면서 탄핵안 발의된 지 이미 90일이 넘어갔고 네네. 그다음에 최후 종결한 날로부터도 2주가 지났잖아요. 네. 그래서 지난번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 이제 최후 변론 후 14일 후에 선거가 이뤄졌기 때문에 이번 주다. 네. 그러면 언제냐라고 했을 때 보통 금요일 날 그동안에 탄핵 선고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네. 금요일 날 탄핵 선고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럼 이번 주 금요일은 14일이구나라고 해서 다들 14일 전 탄핵 선고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있을 거다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제 13일 날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선고를 하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14일은 아니는구나. 이번 주는 넘기는구나. 이렇게들 그렇죠.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다음 주다. 이런 예측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는 지금 변론 종결일이 지난달 25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오늘까지는 지금 변론 종결한 지 16일째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14일을 이번 주 들어오면서 넘었어요. 넘었습니다. 예. 그래서 과거 사례를 보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변론 종결 이후에 14일 만에 네. 이제 선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공지는 언제 했냐? 3일 전에 공지를 했습니다.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금 경우에는 저기 표를 쫙 만들었죠. 11일 만에 선고를 했고 그다음에 공지는 이틀 전에 했습니다. 네, 선재가 선고 공지는 보통 한 이틀 전, 네. 사흘 전, 이틀 네. 전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다음 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이미 넘어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무슨 말이야 금요일이니까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이쪽에서는 아직 오늘까지 이틀 남겨놓고 있으니까 오늘 금요일 날 한다라고 공지를 하면은 14일 날 할 수도 있다. 이미 평이 다 끝났단다. 8대 0이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또 그에 대한 반박이 뭐냐면 헌재가 보통 이런 중요한 선고를 이틀 연속으로 두지는 않는다. 그렇죠. 하루에 2개 하고 이틀 하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하루하루 하고 안 하죠. 13일 네. 날 내일만 해도 감사원장, 네. 중앙지검장, 아까 반부패부장, 차장검사 4명이거든. 4건이거든요. 네네. 4건 선고하고 금요일 날 또 한다? 그러지는 네. 않을 거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다들 이제 변호사들이 많다 보니까 케이스를 막 수집하는데 또 이틀 연속한 경우도 있다. 네. 1995년에 한 주로 번 잘 안 있었다. 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하는데 네. 많은 분들은 다음 주로 넘어갈 거라고 보시는데 다음 주로 넘어갔을 때 그러면 언제가 될 거냐? 그것도 좀 많은 분들도 관심사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요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조상원, 최재훈이 새 검사에 대한 네. 이 탄핵 그 결정을 말입니다. 헌재는 왜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미뤄왔던 겁니까? 그거부터 사실은 조져야 돼요. 조진. 아니 그렇잖아요. 지금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건도 아니고 지금 직무에 관한 건이잖아요. 이를테면 최재해 감사원장 왜 문정권 관련해서 감사했느냐 이런 식으로 터는 거고 이 세 분들은 왜 그 도이치 주가모토스 사건 그거 주가 조작 사건을 네가 일부러 김건희 여사를 봐주는 수사를 한 거 아니냐 이런 걸로 지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탄핵을 하려면 심각한 헌법 위반 공직자가 네. 고위공직자나 심각한
헌법 위반이나 그렇죠. 법률 위반이 있어야 되는데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이창수 중앙지검장 같은 경우에 예. 구속 기소 불구속 기소 그러니까 기소하지 않아 기소 불기소를 가지고서 탄핵을 한 거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검사한테 야 너 그거 왜 기소해야 되는 걸 기소 안 했어. 그렇죠. 불기소해야 되는 걸 왜 기소해서 예. 이렇게 해서 탄핵을 하기 시작하면은요. 네. 우리나라 검사들은 정치적 사건을 한 경우에 탄핵 안 당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근데 지금 검사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검사의 처분 당부 즉 처분을 기소를 하냐 안 하냐 이런 식의 처분과 관련한 것은 탄핵 심판이 대상이 아예 될 수 없다라고 아예 지금 아니죠. 얘기를 생각을 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위법 행위가 특정되지 않았는데 도대체 석 달 가까이 지금 이렇게 직무가 정지되는 게 정상이냐라고 하는데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 사설 제목이 뭐였냐면은요. 3년간 30회 연쇄 탄핵 이것은 내란 아닌가? 이게 맞습니다. 지금 제목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헌재가 부당한 정치적인 공격인 게 분명해 보이는 이런 탄핵건에 대해서도 빨리빨리 지금 저 결론을 내주지 않는다는 거는 일종의 저는 내란 동조 이거야말로 저는 내란 동조 세력이다라고 지금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지난번에도 네. 한번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이 탄핵을 가지고서요 간을 키워온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는 탄핵 발의 되게 신중하게 하고요. 맞습니다. 이거 예를 들어서 이태원 사건 때 행안부 장관 네. 탄핵 할 때 정말로 뭐 해야 되나 그렇죠, 그렇죠. 많았잖아요. 그리고 그때 이상민 장관 빨리 결론 내줘야 됐잖아요. 그것도 기각됐는데 네. 얼마입니까? 187일 만에 나왔어요. 그때. 그때 이제 민주당이 본 거예요. 그때 너무 재밌거든요. 탄핵안만 해놓으니까 행안부 장관을 탄핵 안 시켜도 탄핵이 되는 효과가 6개월, 나오는 거죠. 6개월 동안 아무 일 그쵸. 못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을 제청하는 순간 심판이 제청되는 순간 어차피 이거는 기본적인 해임의 효력을 갖는다라고 지금 민주당이 그 간을 본 거예요. 그렇죠. 완전히 자기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뭐 했습니까? 지금 최근 거로만 해볼까요? 한덕수 국무총리 네. 비상계엄 이후에 대통령 권한 됐을 때요. 계속 야 너 탄핵한다 탄핵 협박이라고 그랬어요. 탄핵 협박을 결국 받았고 네. 탄핵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되자마자 또 마은혁 뭐 이거 하니까 또 탄핵할 거다 그랬는데 네. 그때야말로 30번째 되니까 네. 차마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29번으로 거칠 거라 그랬는데 지금 검찰총장 심우정. 심우정 총장에 대해서 또 탄핵 협박이 시작이 됐어요. 그렇죠. 오늘 어디 한국일보인가 기사가 있던데요. 탄핵 협박이 몇 번인가가 나왔던데 탄핵 협박 심우정 총장이 벌써 5번 받았대요. 뉴데일리 기사 아닙니까? 예, 뉴델리 예. 기사입니다. 예. 하루에 3번까지 탄핵 민주당에서 협박을 얘기를 민주당이 했죠. 했다는 적이 있대요. 예. 그리고 한 총리 같은 경우에는 대행 체제로 2주 지났는데요. 14일 동안 탄핵 협박을 14번 받았대요. 14번. 23번. 이 지금 보십시오. 저 표 저희가 줄탄핵 저거 표 진짜 힘들게 만들었으니까 한번 좀 천천히 한번 좀 봐주십시오. 29명짜리. 예. 이상민 요거 같은 경우에는 2023년 2월. 예, 요거 13명짜리입니다. 네, 안동안 그 같은 해 9월 21일. 예. 손준성 12월 1일. 이정섭 12월 1일. 이진숙 8월 2일. 이게 조금 이제 갈래가 좀 다른 거죠. 네. 요거 최재해 실제 탄핵은 감사원장. 발의된 것들입니다. 예. 그다음에 최재원 감사원장, 그다음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조상원, 최재원. 우리는 등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박성재 법무장관도 지난 12월 12일 날 조지호. 그다음에 경찰청장,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총리. 저 다음 판 또 있습니까? 요거 없습니까? 같은 네. 탄핵안이 발의된 네. 탄핵안이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 소추안이 들어서고요. 가결된 예. 케이스들만 국회에서 탄핵시켜요라고 민주당이 탄핵은 힘으로 발의가 아니라 탄핵 가결. 예. 네네 민주당이 저 몰표 줘갖고 저 통과시킨 것만 지금 저희가 정리를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저들이 원래 탄핵안을 발의를 한 거는 29건이었고요. 29건입니다. 네. 29건이고 제가 아침에 보니까 29건을 탄핵을 했고요. 네. 탄핵안을 발의를 했고 방금 보신 거는 소추가 실제 헌재로 넘어간 거. 그걸 맞습니다. 보신 건데 이게 아침에 우리 그 통계가 있어가지고 기사를 봤더니 29건 발의안 중에 네. 아까 검사 등이라고 했잖아요.
15명이 검사예요. 음. 그러니까 물론 이제 방통위원장도 4명이나 있었고 방통위원장, 부위원장 뭐 이동관, 김홍일, 이진수 네. 그다음에 이상인 부위원장 해가지고 방통위도 얼마나 많이 시달렸습니까? 네. 그리고 행안부 장관은 2번이나 됐고 네. 그랬는데 29명 중에 검사가 15명이에요. 저 표 한 절반이 번만 검사예요. 다시 보여주세요. 저기도 검사가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표를 만들어 놓고 나니까요. 네. 이 지금 저희는 이재명의 민주당이 네. 계속 탄핵을 상투화시키고 일상화시키고 네. 탄핵은 거의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맞먹는 수단이에요. 국정에 대해서 당연합니다. 한 공직자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검사를 저렇게 많이 했다는 건 뭐냐면 이 탄핵 자체가 민주당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서 정말로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탄핵이었다는 걸 상징적으로 그건 보여주는 이제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신데 그러면은 아이가 말입니다. 집안에서 난장 부리고 막 집안 물건 깨부수다 협박하고 이런 짓을 벌이면 부모가 혹은 조부모가 어떻게 됩니까? 걔를 나무라야 되는데 더해 하는 지금 상황이에요. 저 지금 날짜를 좀 정확히 보십시오. 2024년 8월 2일 이진수 건은 지금 4대 4로 이제 기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러면은 탄핵안이 뭐가 올라왔냐 보면은 안동안 그다음에 기각이 됐습니다. 자, 저렇게 날짜별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어떤 게 와야 되냐면은 손준성 검사 건도 지금 해야 돼요. 예. 그렇죠? 먼저 선입 선출로 지금 선입 계산을 선출 한번 한다면, 해봅시다. 예. 해보면 그거 안 그다음 하고 뭘 있잖아요. 해야 되냐면은요. 법무장관 박성재 장관 해야 되고요. 조지호 청장 해야 됩니다. 자, 선입 선출로 하면은 저 순서로 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저는 도대체 왜 12월 5일 날 그 헌재로 올라간 거를 여태까지 지금 3월 13일까지 3개월 넘게 지금 여태까지 잡고 뭐 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처음에는 질질질질 끌고 예. 있다가 그러다가 지금 12월 14일 날 격변한 상태가 벌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안이 올라왔죠. 그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대통령 그 좀 시간 지나고 나서 대통령안을 최우선적으로 하겠다 그랬어요. 중요한 거. 그러니까 대통령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고 중요한 거 먼저 하겠다라고 중요한 얘기했어요. 것부터 네. 하겠다. 그래서 대통령부터 먼저 하겠다는 거구나. 자, 그러면은 중요한 거 먼저면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건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야 그렇죠. 되는 거죠. 근데 대통령 건 지금 미루고 있고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국무총리죠. 국무총리죠. 네. 근데 국무총리 변론이 저 지금 감사원장이나 이게 더 먼저 끝났거든요. 네. 그럼 변론 끝난 순서대로 하는 건가? 지금 그것도 순서에 지금- 일관성이 지금- 없어요. 네, 지금 순서는 그러니까 선입 선출인가 봐요. 또 그러니까. 감사원장하고 서울중앙지검장 지금 보니까 지금 3명이 12월 5일 날 같은 날 됐네요. 저게 기억이 납니다. 지금 이 탄핵이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 최재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는 저 탄핵안 서태안 가결된 건 12월 5일이지만 탄핵안이 발의된 거는 네. 12월 3일 이전이거든요. 예. 그래서 윤 대통령이 결국 비상계엄 발표를 하는 결심을 하게 된 중요 계기 중에 하나가 네. 감사원장. 감사원장에 대해서 네. 탄핵안 발의하는 걸 보고 네. 이거는 정말로 이 행정부에 대해서 손발을 묶겠다는 거다. 네. 그러니까 검사들 막 탄핵해가지고 탄핵안 발의하고 발의만 해놓고 그 뭐 청문회 불러서 뭐 누굽니까 안백신 검사 뭐 이런 사람들 많이 불렀잖아요. 강백신 예. 불청문회 부르고 막 그랬잖아요. 예. 그런 까지 다 참았는데 감사원 뭐 했습니까? 감사원이 전 정부에서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 계속 했잖아요. 그거 하는 거 일단 불만이었고 그리고 지금 구체적인 사유는 용산 이전 청와대 용산 이전 부실 감사했다. 그렇죠. 그걸 가지고서 감사원장을 날렸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굉장히 의아한 게 저는 뭐 민주당의 이 정말 폐악질에 대해서는 더 맞아요. 이상 폐악질. 저는 저 표로 보여드리는 걸로 정말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민주당 그러니까 오죽하면 조선일보가 30번의 탄핵은 3년간 30회 연쇄 탄핵 이것은 내란 아닌가라고 정말 한 줄로 정리를 했는데 문제는 지금 헌법재판소의 태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어떤 사항을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지금 결정을 내서 지금 국내에게 알려주는 겁니까? 네. 지금 순서 일관성이 지금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일관성이 네. 보입니까? 전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헌재가 지금 헌재의 권위가 네. 땅에 떨어진 게 지금 절차적 정당성, 네. 과정의 정당성,
그다음에 헌재 탄핵안 처리의 어떤 과정이 어떤 업무 일관성이나 처리의 원칙 일관성. 예. 이런 전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헌재 결정이 국민들을 납득시키려면 그 모든 과정들이 일관되고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졌다는 걸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전혀 못 받아들이는데 저분들 좀 어떻게 능력이 진짜 아니면 저쪽에서도 이제 행정 업무를 보는 쪽이 있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지금 과정들을 해내고 있는데 저기가 능력이 지금 부족한 거 아니에요? 아니 이 정도의 원칙을 세울 수 없다면 어떻게 지금 이런 중요한 판결들을 낼 수가 있죠? 전 정말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